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 정치가 죽은 날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일정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패배한 날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한 날로 기록되는 역사적 역설이 가능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법이 정의당, 그 다음에 민평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정당 같지도 않은 여당의 야합 세력들이 합세해서 4+1 협의체를 만들더니 그 숫자의 힘을 빌어서 이 세계적인 최악의 공수처법을 강행 날치게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날치기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합법적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 등등을 고려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면 소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명 출마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몸살해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100명이 넘는 의원 중에 그렇게 100%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절절매가지고 기가 막힌 날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부끄러운 의원들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100몇 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국회 선진화법을 100% 지켜내냐고요. 대단한 의원들임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점은 4+1 협의체가 막무가내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질서, 무법, 민주주의의 악랄한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깝게는 내년 4월 15일 선거가 될 것이고, 길게는 현 정부 내내, 그리고 현 정부가 끝나더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 본다면 공수처법 기록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뉴스 사실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나 기록상 말씀을 드리자면 160석 찬성, 반대 14, 기권 3입니다. 참석자는 제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17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 다음에 내년도 배지를 노리는 군소 야합 세력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죠. 좋게 얘기하면 신사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겁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명이 넘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몸을 사려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서 다 통과시켰냐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장애 집회가 됐든 원내 투쟁이 됐든 국민적 공분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속에서 대거 투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저도 논평하고 싶지 않은 논평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여당한테 밀릴 거라는 것은 다 알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싸움인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결주의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오늘 통과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통과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딱 부결됐을 때, 그러니까 여당 안이 통과됐을 때 심재철 원내대표가 바로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했다.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렬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표에 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표결 처리했습니다. 여전히 숫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부결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장이 들어오니까 신사적으로 의장석을 내줬어요. 거기서 물리적으로 몸 투쟁을 해서 막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선진화된 의원들의 품행을 보여준 것이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양심과 정치적인 신념, 그리고 정치적인 예양 차원에서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통과되고 나니까 의장석 주변에서 문희상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문희상 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됐어요. 자, 공수처법 제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는데 최악의 독소 조항은 검경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 규정입니다.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돼요. 그리고 중복수사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지 검경이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서 기소권까지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법무장관, 변협회장,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세컨맨입니다. 여야 의원 추천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 규모는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수처를 내년 7월쯤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법 통과에 관해서 청와대는 역사적 순간이다, 권력 견제 시대 소명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청와대 대변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국민의 염원인 것이며,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아직 안 해서 그런가요? 점잖하게 반대해서 모든 국민이 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심각한 국면이지만 퀴즈를 낸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들이 다 맞출 겁니다. 우리 국민의 염원은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이 우리 국민의 염원입니다. 염원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도 없는 이런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국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우리 애국 세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 아니 민주주의 이상 견제와 균형을 이 공수처법이 맞다 이 말입니까? 이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이 답변을 검토한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개론이나 좀 들어봤나요? 아니면 TV나 방송을 제대로 보기나 하나요? 아니면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나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상인 견제와 균형에 맞냐고요. 엄격히 얘기하면 행정부에 속하 있는 것이 검경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검경 다 헌법상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에요. 이 공수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문재인 정부한테 내려준 뜻에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이 만든 법입니다. 헌법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기관이에요. 이러한 불법 기관을 갖다가 견제와 균형에 맞춘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또 더더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니, 검찰이 지금 친문 3종 게이트, 조국 사건, 이게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행사입니까? 아니, 현 행정부 자기네 검찰을 갖다가 위협적이라고 보는 정부가 도대체 이게 검찰을 적대시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그럼 차라리 검찰을 헌법을 뜯어 고치든지 법률을 뜯어 고치든지 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아니면 시민사회, 우파 시민사회 소속으로 바꿔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놓고 검찰을 수사권한을 갖다가 위협적인 권한행사, 자의적인 권한행사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을 임명했어요. 검찰총장이 임명할 때 실세들에 대해서도 칼날을 휘두르라고 해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행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민주당의 양심 의원입니다. 기권했습니다. 기권. 우리가 금태섭 의원 공천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만약 금태섭이가 이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공천을 못 받으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금태섭 의원을 지켜주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 김동철 의원 친문 세력에게 문자 폭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 문자 폭탄 정도가 아니라 사무실 문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는 첫 걸음을 뛰게 되었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정성, 공수처를 운영하는 데 정성이 아니라 우리 애국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걱정,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 이것을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정성을 쏟아주십시오. 정성이라는 말도 함부로 남용합니다.